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단 한 잔의 음료 무해하다. 여긴 약 한 알 평소보다 조금 높은 실내 온도 혹은 베개에 머리를 두는 자세까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기억력, 심장, 뼈와 관절,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잠든 사이에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이미 과학과 의학에서 입증한 사실입니다. 올해 초 보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7만 명 이상의 노인이 수면 중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덕터 딜런,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이상 심뇌혈관 건강을 돌봐온 전문의입니다. 제 경력 동안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직접 치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에 늘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 7만 명 중 많은 죽음이 단순히 노화나 기존 질환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밤 습관의 직접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찍 알기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진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쉴 새 없이 뛰어온 심장은 아주 작은 수면 변화에도 쉽게 민감해져 부정맥이나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기 역시 약해져 밤에는 호흡이 자주 끊기기도 하고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던 신경계는 이제 더뎌져 한밤중에 일어날 때 낙상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단순히 잠이 설쳤다거나 나이 들어 조금 피곤하다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뇌졸중, 심근경색, 호흡부전 전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 건강을 더 챙겨야지라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7가지 밤 습관을 밝히려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는 수많은 야간 응급 상황의 숨은 원인이 된 특별한 습관도 포함됩니다. 저는 단순히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계속하기에 앞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매일 전해드리는 실질적인 건강 조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인들에게 위험한 습관들을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8번, 잠들기 전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 겉보기에는 무해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좋은 습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에게 조용히 위험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물은 관절을 윤활하고 소화기관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고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몸과 위험한 밤을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집니다. 신장은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방광은 덜 유연해져 예전처럼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잠들기 전 물 한 컵 차 한 잔 주스 한 잔만으로도 한밤중에 여러 번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깰 때마다 깊은 수면이 끊기면서 뇌는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은 쉴 틈이 없어지고 기억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그 한밤중의 화장실 행위가 노인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3시 반쯤 잠든 상태에서 불 꺼진 방을 걷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침대 모서리 작은 러그에 걸려 넘어진다면 고관절 골절, 뇌 손상, 장기 입원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에게서 가장 흔한 외상 입원 원인이고 그중 상당수가 밤중 화장실 가는 길에 일어납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독립적인 생활을 앗아가고 치매와 전신 건강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면 깊은 수면 주기가 깨지는데 이 단계야말로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뇌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을 잃으면 뇌에 독소가 쌓여 기억력 감퇴, 알츠하이머, 면역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똑똑하게 물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에 물을 마시고 이후 하루 종일 매 시간 1~2잔씩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수분을 공급하십시오.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물을 줄이고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많은 양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목이 마르다면 물을 몇 모금만 마시거나 얼음을 조금 녹여서 갈증을 달래십시오. 또 저녁에는 커피, 녹차, 감귤류 주스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수면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작은 조명이나 센서 등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깰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 숨을 몇 차례 깊게 쉰 후 일어나면 어지럼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정만으로도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낙상이나 불필요한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이런 건강해 보이지만 잘못된 시간의 습관이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6번째 습관, 늦은 밤에 저녁을 먹는 것.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은밀하게 많은 위험한 결과를 불러오는 습관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게 더욱 해롭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대사 능력이 빠르고 소화가 잘 되며 내분 비계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효율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점점 느려집니다. 늦은 시간에 특히 기름진 음식, 붉은 고기,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위장은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할 소화기관들이 강제로 계속 가동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이야말로 몸이 회복하고 재생해야 할 시간인데 말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남아 더부룩함,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위식도 역류로 이어져 속쓰림이나 밤에 마른 기침이 생깁니다. 둘째,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자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여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계와 심혈관계가 재생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치매,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늦게 저녁을 먹는 사람들, 특히 잠들기 2시간 이내에 식사한 경우 불면증, 야간 고혈압,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심혈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늦은 저녁 식사가 인슐린 분비를 늘려 혈당 변동을 크게 하고 휴식해야 할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심장은 원래 여러분과 함께 잠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2배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혈액을 펌프질하는 동시에 소화까지 돕느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조금 먹는 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더 얻는 셈입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을 마치십시오. 그리고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채소 수프 한 그릇, 생선찜, 사과 식초를 살짝 곁들인 삶은 채소 혹은 천연 요거트와 호두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영양도 풍부하면서 위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일찍 저녁을 먹는 문화권에 산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늦은 저녁에 배가 고프다면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간식을 선택하십시오. 사과 1개, 통곡방 1조각, 따뜻한 캐모마일 차 1잔 같은 것들입니다. 작은 선택 같아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위와 간이 쉴 수 있게 하고 뇌는 깊은 잠에 들어가며 무엇보다 심장과 면역계가 튼튼해져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습관 위험한 수면 자세.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건강에 해로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은 원래 우리 몸이 쉬고 회복하며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자면
회복은커녕 심장, 뇌, 호흡기, 그리고 뼈 관절까지 야간 근무를 하게 만듭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는 언뜻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체중인 사람, 심하게 코를 고는 사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세가 혀와 목 안의 연조직을 아래로 처지게 해 기도를 막습니다. 그 결과 산소가 적게 들어와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손상되어 혈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작은 혈전은 손발 저림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만약 뇌나 심장으로 올라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60세 이후 가장 치명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도 많은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위험합니다. 엎드려 잘 경우 척추가 비틀어지고 목은 한쪽으로 돌아가 숨을 쉬어야 하므로 관절이 긴장됩니다. 낮 동안 허리 통증, 목 뻣뻣함, 어깨 결림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자세가 몸을 항상 약간의 긴장 상태에 두어 신경계가 완전히 꺼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이런 수면 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 연구는 잘못된 수면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20-30%나 낮으며 이로 인해 뇌가 독소를 제거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독소 중에는 알츠하이머와 밀접히 연관된 베타 아밀로이드도 포함됩니다. 즉 침대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가 기억력과 수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면 자세가 가장 안전할까요?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무릎 사이에 단단한 베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가 곧게 유지되고 목이 꺾이지 않으며 기도가 열려 호흡이 편해집니다. 옆으로 잘 때는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고 심장의 부담도 덜하며 뇌도 밤새 더 효과적으로 세척됩니다. 정리하자면 수면 자세만 바꿔도 심장, 뇌,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올바른 수면 자세는 아침에 가볍고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수명을 늘리고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습관 4번, 너무 더운 방에서 잠을 자는 것. 단순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을 더 빨리 노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높이는 은밀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몸은 매우 신비롭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천이 살짝 내려가면서 우리를 깊은 수면으로 이끕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뇌는 청소 주기를 시작하여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단백질까지 정리합니다. 하지만 방이 너무 덥다면 이 기전이 깨집니다. 신경계는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천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심박수는 올라가고 호흡은 빨라지며 몸은 경계 상태로 바뀝니다. 그 결과 수면은 여러 번 끊기게 되고 때로는 몇 초밖에 안 되는 각성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뇌는 진정한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2도 이상의 환경에서 잠을 자면 깊은 수면 시간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기억력이 강화되고 근육과 조직이 회복되며 면역 체계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머리는 멍하며 기억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혈압은 항상 높게 유지됩니다. 노인들에게는 위험이 더 큽니다.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 방이 덥다면 땀을 더 흘리게 됩니다. 밤에 흘린 땀은 곧 탈수와 전해질 손실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조합을 만듭니다. 탈수되었는데 보충하지 못해 혈액이 더 진해지고 심장은 이미 탄력을 잃은 혈관을 통해
피를 펌프하기 위해 더 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 형성의 기반이 되어 수면 중 뇌졸중이나 부정맥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밤에 발생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많은 사례가 너무 덥거나 답답한 방에서 잠을 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하룻밤 푹 쉰 줄 알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피곤하게 깨어나거나 심지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매우 단순합니다. 전문가들은 방온도를 18, 20도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몸이 스스로 천을 낮추기에 충분히 시원하면서도 불편할 정도로 춥지 않은 온도입니다. 얇고 가벼운 잠옷을 입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시트를 사용하며 두꺼운 이불 대신 얇은 이불을 여러 겹 덮어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에어컨이 없다면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하거나 벽 쪽으로 부드럽게 바람을 보내는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시원한 잠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뇌, 그리고 여러분의 수명을 지켜주는 약이 됩니다. 너무 더운 방이 회복의 황금 시간인 잠을 빼앗아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습관 3번 침대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노인들에게 밤에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직후 어지럽고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한 느낌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그 순간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있다는 몸의 경고이며 무시한다면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운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가벼운 미끄러짐이 아니라 고관절, 골절, 두부 손상,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 심지어 장기 입원으로 이어집니다. 장기 입원은 근육 위축과 쇠약을 일으키고 기억력 저하와 전신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이 습관 뒤에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혈액이 비교적 고르게 흐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고 뇌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뇌가 몇 초간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시야, 흐림, 현기증 심하면 침대 옆에서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혈관벽에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계 반응이 늦으며 특히 밤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위험한 낙상이 한밤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막 일어난 직후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을 가진 노인들은 골절 위험이 몇 배나 높을 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 위험도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단 한 번의 낙상만으로도 연쇄적인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장기간 누워있게 되고 폐렴에 걸리며 기억력이 저하되고 결국 삶의 질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황금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에서 깬 뒤 몇 초 더 누워있다가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발목을 돌리거나 발을 움직이고 가볍게 주무르며 혈액이 순환되도록 한 뒤에 완전히 일어나십시오. 둘째, 침실에는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작은 조명을 두어 일어날 때 쉽게 방향을 잡고 물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화장실로 가는 길에는 헐거운 카펫이나 전선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건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은 절대 미끄러운 양말을 신고 다니지 마십시오. 반드시 발을 완전히 감싸고 발등에 고정된 끈이 있으며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실내화를 착용하십시오. 단 몇 가지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밤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단 1분의 성급함이 몇 달의 병원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초만 천천히 움직이면 안전 독립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습관, 큰 코골이나 수면 중 무호흡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60세 이후에 흔히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골이를 단순히 잠잘 때 시끄러운 소리로 생각하고 함께 자는 사람에게는 성가신 일이지만
건강에는 해롭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크고 오래 지속되는 코골이, 거기에 숨이 멈추는 구간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며 여러분의 호흡기와 심혈관계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잠들면 목 주위 근육이 이완되는데 특히 비만이거나 목이 짧거나 연조직이 많은 사람은 이 근육이 무너져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기 흐름이 막히고 호흡이 끊기게 됩니다. 무호흡은 몇 초 동안 지속되며 이런 일이 밤새 수백 번 반복되는데 환자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매번 호흡이 멈출 때 혈중산소는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즉, 온몸이 밤새도록 작은 응급 상황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심지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연구들은 치료받지 않은 수면무호흡 환자가 정상인보다 뇌졸중과 심혈관 사망 위험이 몇 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로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는 깊은 수면 속에서 회복해야 하지만 산소 부족으로 계속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 노화 속도가 3배 빨라지고 기억력 문제, 정신적 쇠퇴, 우울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환자의 약 80%가 진단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코를 곤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일 밤 크고 오래 코를 곤다, 가족이 숨이 멎는 순간과 거친 숨을 목격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질식하거나 입이 바싹 마른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잦다, 무엇보다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극심하게 피곤하다. 이것이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면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다양합니다. 똑바로 눕기보다 옆으로 눕는 자세, 교정목 근육을 강화하는 호흡 운동 양압기, CPAP 사용 체중 감량과 음주 제한 같은 생활 습관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심혈관 부담을 줄이며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코골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미래의 심혈관 사고를 예고하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하십시오. 수면을 돌보는 것이 곧 심장과 뇌, 그리고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첫 번째 습관,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의사 감독 없이 잠들기 전에 약을 복용하는 것, 수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자기 전 약 하나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자기 위해 먹는다거나 안심하려고 먹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사의 명확한 처방과 철저한 관리 없이 이런 습관을 이어가면 무해해 보이는 잠자리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진정제와 수면제입니다. 이런 약들은 빠르게 잠들게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고 회복적인 잠이 아닙니다. 뇌를 단계적으로 깊은 수면으로 이끄는 대신 갑자기 전원을 꺼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재생하고 몸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깊은 수면 단계를 거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런 약들은 호흡을 늦추고 신경계를 억제하며 균형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수면제를 먹은 뒤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거나 다음 날까지 어지러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노인에게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뇌손상, 와병, 심지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예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수면제 진정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들은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제 연구들은 노인이 이 약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기억력 저하 위험이 비복용자보다 훨씬 높다고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약들은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도 높입니다. 수면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약들도 잘못된 시간, 특히 밤에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구울제, 진통제,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등 일부 근이완제는 피로, 부정맥,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혈압약을 밤에 먹으면 자는 동안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져 뇌와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한밤중 뇌졸중이나 심정지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이든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완요법 호흡운동, 캐모마일 패션플라워 같은 허브차, 따뜻한 목욕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위험한 부작용 없이 수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한 알이 여러분을 빨리 잠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건강, 기억력, 독립성, 심지어 생명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올바른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더 잘 자고 더 오래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잠자는 동안에도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10가지 습관이 조용히 뇌졸중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생활을 바꾸고 올바르게 유지한다면 뇌졸중 위험의 70%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이 이미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뇌, 심장, 그리고 우리 중년과 노년의 삶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둥, 황금 열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영양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지 아니면 쉽게 막힐지를 결정합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죽 한 그릇에 제주 감귤 1개, 점심은 소스를 적게 넣고 채소를 듬뿍 담은 비빔밥, 저녁은 고등어 구이에 브로콜리 현미밥으로 구성된 식단. 이것이야말로 맛있으면서도 혈관을 지켜주는 메뉴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많이 먹으면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공급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금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하루 5끼 이하. 한국인은 김치찌개, 국 등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이 있는데 조절하지 않으면 혈압이 조용히 높아집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김 붉은 고기, 내장류, 탄산음료 대신 올리브유, 참기름, 고등어,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운동입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지만 현대 생활은 많은 사람을 앉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150분만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 타기, 수영을 해도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숫자가 크게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 20, 30분씩 나누어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스쿼트, 발끝 들기,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더하면 뼈는 단단해지고 근육은 유연해지며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은 유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개선해 중년과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원칙은 매우 분명합니다. 많이 하다 포기하는 것보다 적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는지에 큰 부분을 결정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담배입니다. 한 개비의 담배 단 한 모금이라도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이게 하며 뇌졸중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소주가 식사나 모임과 거의 늘 함께하지만 사실 일주일에 몇 잔만으로도 가는 혹사당하고 심장은 더 빨리 뛰며 혈관은 조용히 염증에 시달립니다. 줄이거나 더 좋게는 완전히 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몸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수면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습관입니다. 성인은 매일 밤 6, 4,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특히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큰 부담을 지며 뇌는 스스로 청소할 시간을 얻지 못해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심하면 아침 뇌졸중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물 섭취는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이 쉽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갈증이 나기 전에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면 수면이 끊길 뿐 아니라 낙상 위험까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BMI 지수가 18.5, 23.5 범위에 있는 사람은 고혈압과 당뇨병 위험이 낮습니다. 이 두 가지는 뇌졸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적입니다. 즉 담배, 술, 수면, 물 체중만 잘 관리해도 여러분은 혈관과 뇌를 지키는 데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마지막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네 번째 기둥은 바로 기저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마치 숨은 적처럼 날마다 우리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당장은 통증이 없지만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하며 작은 혈전 하나만으로도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자주 혈압을 재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특히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몸이 잠시 좋아진 것 같다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환자들이 건강과 생명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뇌졸중은 신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도 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혈관을 조이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며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얕게 만듭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나 높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돌보는 것도 예방 생활 습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원 산책, 아침 명상, 몇 분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혹은 단순히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긴장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자연스러운 약입니다. 보십시오. 기저질환과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평안하며 오래 지속되는 삶을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은밀히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10가지 수면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습관들이라도 바꾸기만 하면 심장 노해 그리고 수면까지 훨씬 안전해집니다. 뇌졸중은 결코 예고하지 않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적어도 하나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의 좋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매일의 꾸준함은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더 많은 이들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과학적이면서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10가지 습관 중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 함께 이야기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찾아봅시다.